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오락내리락 하고 있죠 지금. 네, 가을비죠.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립니다. 자, 쇼미더 뉴스 정상 기자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발끈한 윤석열입니다. 어제 네 번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했어요. 밤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네네. 저도 한 12시 넘어서 그냥 잠이 와가지고 자버렸는데 근데 앞부분에서도 막 설전이 난무했어요. 이 부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래 악취가 처음부터 났었는데 총장 계실 때 그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글쎄 뭐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네. 대장동 사건을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몰랐느냐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랬더니 무능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좀 머쓱했던지 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날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제 나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뭐 역공을 취하는 장면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이 질문 공세가 계속되면서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홍준표 후보가 이 남북 전력 지수라는 것을 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웃으면서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답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뭔지 몰라가지고 좀 뭐 약간 그 말을 더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모르니까 설명해달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못생겨서 죄송하다라고 옛날에 그 이주일 씨가 했던 그 그렇죠. 개그 알죠? 본명 정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또 웃음거리를 제공했었었는데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게 아픈 이야기거든요. 아니 못생겼다고 비난하지 마라. 사실 생김새가 무슨 죄송할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도 무능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약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좀 비아냥거림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서 후보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맞는 거겠죠. 예. 좋은 평가입니다. 네. 예. 역시 저 TBS 해설위원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요. 그 배 수장님, 유승민 후보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또 윤석열 후보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게 토건 비리 세력도 문제고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그리고 초호화 법조인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면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 아닙니까? 특정 토건 세력의 이익을 또 사수하기 위해서 호위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명 법조인들이 참여한다라는 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뭐 초호화 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일반 지방 검찰청 수준 이상일 겁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의 굴지의 재벌에서도 이 정도 호화 변호인단, 고문단 초칭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랫동안 이제 법조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인맥을 활용한 것이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거 법조 비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문제 있어요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윤석열 후보가 30조 찬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열심히 일하는 검사 법조인도 많은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저기 그 유승민 후보 부친도 법조인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느닷없이 여기서 왜 그 이야기 꺼내요? 가족 이야기 하지 말아요. 가족 건드리지 말아요. 이렇게 반발을 했죠. 네. 이제 성대모사를 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부친 자택이 2019년에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 이런 보도가 아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친 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보유했던 그 서울 연희동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90여 평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자택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거겠죠. 네네. 아파트는 아니고. 맞습니다. 단독주택인데요. 이 주택을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그 언론인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또 법조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도 아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이동하던 시기였거든요. 2달 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 되기 네. 2달 전. 2019년, 네. 2019년에 한마디로 이제 차기 검찰총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부상했던 그 시기여서 이 사실상 주택 매매를 빙자한 뇌물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열린공감 TV. 열린공감 TV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측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다운 계약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연희동 주택이 한 31억 이상 정도 되는 시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19억 정도에 팔게 됐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금매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제 다리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고관절 수술을 했다. 고관절 수술을 해서 빨리 이제 집을 팔고 어디 다른 데로 뭐 이사를 할 목적이었든지 하여튼 그런 이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열린공감 TV에서는 이게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았다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의 설명은 공인중개사로부터 3명 살 사람들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인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19억 그대로 내놓은 가격대로 사겠다 그래서 팔았고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니 중개업소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김만배의 누나인지 어떤지 우리가 하천 동인이 하천 대유가 있는지 천하 동인인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열린공감 TV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같은 당에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우연치고는 로또 우연이다 이런 얘기를 또 그럴 수 아침에 있죠. 했던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오보에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좀 나섰는데 이 당초에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이제 열린공감 TV인데 어제 오후에 단독 특종 화천대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뇌물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단독 특종 윤석열 부친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부동산 거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바꿔 달았습니다. 근데 또 열린공감 TV가 또 재반박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뭐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건 다운 계약이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의 금액만 낮췄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당시 그 윤기중 교수가 이 이사 갈 집, 그러니까 새로 산 집의 잔금까지 모두 치른 상황이어서 이미 아파트로 이사를 간 뒤였다면서요. 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뭐 없다. 이것이 이제 열린공감 TV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집의 인근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작 해당 주택이 매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은 매물로 안 나왔지만 아까 배 수장께서 얘기한 네네. 거대로 소개를 통해서 이제 팔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세계일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재직 시절에 장모 최은순 씨죠. 이 네네. 결혼 문건을 만들었다고 또 대대적인 보도를 했어요. 네, 오늘 세계일보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 지난해 3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 이 대검찰청에서 이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최은순 씨가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그리고 이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전문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총장 가족의 개인적 사건에 이 대검찰청 조직이 부적절하게 동원돼서 변호 활동을 했다. 이렇게 세계일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쪽에서는 또 어떤 입장이죠? 모른다. 난 모른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해명을 했고 항상 이런 관련 의혹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박을 하는 일관된 태도는 나는 검찰총장 당시에 정직하게 공정하게 최선을 다했다. 당시 봐라 내가 압박을 받았는데 뭘 할 수 있었겠냐. 근데 희한한 건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서 취재를 해서 문건을 확보한 거거든요. 예. 근데 문건이 이건 어디 검찰 외부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문건이라고 해요. 취재 예. 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검 관계자 취재를 해보면은 이 문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또 모른다. 참.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윤석열 부친 자택 그 판매와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윤 교수 아버지 윤기중 씨인가요? 네네. 이분이 이제 90살이라 아버지 건강 문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에 팔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소장님. 곽상도 제명될까? 예. 오늘 화천대유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뭐 곳곳에서 이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화천대유 사무실도 그렇고 또 천화동인 4호로 알려져 있는 이제 남모 변호사 지금 뭐 미국의 언론사 출신의 부인과 함께 샌디에고로 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사무실도 이제 수사를 그래요.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곽상도 의원 이제 제명이 사퇴 압박이니 거센데 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상황 아닙니까? 거부하고 있죠.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은 정당했다. 두 번째로는 사퇴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세 번째 탈당하지 않았느냐. 네 번째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은 아들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다. 계속 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제명을 또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이 곽상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까 이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탈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원회 등에서 제명 등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이 대장동 실체에 대해서 빨리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제명이라는 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사퇴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의원직을 박탈시켜 버린다는 네. 건데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명 조치라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곽상도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남 얘기하는 듯한 좀 반응을 보였고 어제부터 그런 입장이 나왔죠.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당내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본인이 이미 추석 전에 그 해당 사안을 알고 있었다 좀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제명에 나설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알고도 이 국민들 앞에 이를 밝히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만약에 제명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게 그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 의원의 3분의 2 3분의 2. 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 중요하겠네요. 네, 3분의 이게 2가 중요합니다. 밑줄 네. 몇 개 쳐요? 밑줄 66개, 왜요? 66%. 66. 3분의 2가 네, 3분의 2. 이 대통령 탄핵 소추나 이제 개헌과 같은 수준의 의결 요건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요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채우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자진 사퇴했죠. 그거 그것도 표결을 거쳤지만 네네. 그거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과반 찬성이면 되는데 네, 제명은 맞습니다. 3분의 2다. 네.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제명을 당한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 YS. 딱 한 분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유신 시대 때 있었던 네. 일인데요. 이제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네. 이 무엇보다 민주당에서는 이 곽상도 손절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이 협조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에요. 산업재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중에 한 44억이 뭐 산재다. 그랬는데 조기 축구를 또 활발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에?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조기 축구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배 수장께서 네. 조기 축구 거기서 조기 축구를 뭐 어떤 했는데 역할을 했는데요? 아니 그냥 저도 볼보이? 공격수를 했죠. 공격수를 했다고요? 숨이 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송파의 조기 축구에서 아파트의 조기 축구에서 지난해까지 맹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게시판 내용을 보면은 날이 무척이나 더운데도 출전을 했다. 또 어려운 경기였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맹활약을 해서 한 골을 넣어서 결승골을 넣었다. 오. 그래서 히어로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게 조기 축구의 그 단원들이 다 그걸 꼼꼼하게 기록을 남기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회원의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축하하자. 야, 이런 그런 것까지도 것까지 다 올라- 적혀 있구나. 그런 것까지 올라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친목 단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씀드리지만 조기 축구 해본 사람으로서 보통 건강하지 않고는 조기 축구 못합니다. 누가 조기 축구회를 했어요? 제가요. 하루. 그래서 공격수 했다는 거예요? 네, 하루 공격수하고 그 뒤로 빠졌죠. 지금 바로 청취자께서 반응 보이 드림님께서 흐흐흐 팅커벨이 축구를 말이 돼요? 진짜 하셨답니다. 진짜 네. 했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 말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더 있다. 그래서 뭐 50억 클럽설 이야기들이 또 한간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50억 원을 받은 사람이 두세 명 더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SBS가 어제 이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의 제보를 하면서 이 곽상도 의원 외에 이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게도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여러모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고 이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50억 약속 그룹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요. 네. 이 두 사람 말고도 그 언론사 고위직 인사 그리고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법조인도 이 그룹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화천대유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지켜보자고요. 자, 세 번째 배 수장님 어떤 뉴스죠? 대장동 개발 의혹 본격 수사입니다. 네, 오늘 화천대유 압수수색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화천대유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가 있고 계속 지금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요 주위 인물이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바로 이 남모 변호사입니다. 이 남모 변호사의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데 일단 출국 금지도 지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국 금지가 여러 명이 돼 있는 그 상태고요. 남모 변호사는 이미 뭐 미국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샌디에고에 있다는데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네. 자, 수사팀 몸집도 상당히 이제 크게 키워졌어요.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이 무려 검사 17명이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일선지청치고 규모가 상당히 큰 지청인데 여기 검사 수가 20명대거든요. 네. 거의 한 개 청 멤버들이 다 동원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지휘하고요. 그 아래 그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 그리고 이 김경근 공공수사 2부 부장 이를 포함해서 이 검사들이 17명이 포함되고 또 대검찰청 회계분석 수사관이 파견돼서요. 화천대유 자금 흐름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총장의 의지가 강하다라면서 검사 파견을 즉시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7명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전국인데 그렇죠. 온 국민이 지금 여기에 몰입돼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빨리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백일하에 낱낱이 좀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저 청취자 문자 좀 이 배 수장이 조기 축구 했다는 그 사실을 들으시고 네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루 압수수색 해야 되나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화천대유보다 이 조기 축구가 네. 더 심사인 것 같아요. 보세요, 류진아님은 주전자 보이 했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가 아니고 또 드림님께서는 공은 먹는 게 아닙니다. 드립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